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1부 연이어서 함께 해보시죠.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참 이번 한 주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영차 힘을 써주는 흐름들이 좀 그려졌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앞으로 정말 코스피는 잃어버렸던 2,700 그리고 코스닥은 잃어버렸던 900 계속 향해서 또 올라가려는 건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수와 또 별개로 여러 가지 또 주도 테마들이 또 눈부시게 활약을 또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관련해서 좋은 종목 잡으셨다면 또 충분히 시세를 볼 수 있었던 이번 주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이 구간의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 임광빈 위원과 함께 지금 이 시간 좀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머니왕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까지 저희가 해결 도와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 시간 열려져 있습니다. 전화, 문자로 바로 도움 요청 주세요. 내가 가진 종목들 지금 어떤 손을 써야 할까? 이쯤 되면 목표가가 온 것 같은데 팔아도 될까? 아니면 더 기다려볼까? 여러 가지 물음표들이 많으실 겁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았고요.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 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란톡도 열려져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들은 샵 0988번으로 인베스터 임광빈 위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소통 나누실 수 있는 노란톡 링크를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문자 보내는 것이 좀 번거롭다 한다면 이쪽에 QR코드 현재 열려져 있죠.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 바로 연결되니까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무료 방송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임광빈 위원과 인사를 나누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나서 바로 또 무료 방송까지 또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주제 보겠습니다. 세계 트렌드 주도 인플레를 나의 것으로 취하라라는 주제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경제 관련 기사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일 거예요. 뭐 인플레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뭐 금리의 방향성 그리고 뭐 에너지 패권 등등등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올 텐데요. 이런 재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가 임광빈 위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잠시 후 펼쳐지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해볼까요? 머니왕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는 과연 임광빈 위원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또 대응하시고 또 예측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수익을 만들어내는지 너무 궁금하죠. 시장에 대해서 촌철살인 좀 더 명확하게 분석이 필요하다면요. 바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인베스터 임광빈 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이번 주 어떻게 느끼셨는지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를 어떻게 느꼈는가? 주식이 뭐 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해서 느끼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먼저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주식에 대한 것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단기간에 최연소 M10W 1등 전문가가 됐는데요. 1등이 된 기준은 당연히 제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자산이 증식됐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1등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드렸던 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다운 투자를 하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학창시절 생각을 해보면요. 학창시절에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블라우스도 줄이고 치마도 짧게 하고 또 머리도 길게 하고 때로는 볶음머리도 하고
그렇게 다니신 분들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남성분들은 요즘엔 바지 통을 줄이고 머리도 길게 하고 저는 과거에 그렇게 다녔었는데 그때는 그게 참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학창 시절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단타, 단타라고 하는 게 유혹이 정말 많죠. 짧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게 참 잘하면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좌들, 월 결산들을 봤었을 때 매일 수익금의 결산 금액이 있고 올 빨간색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으면 그게 참 멋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한 순간일 뿐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이 시장을 정확히 보시라. 시황을 정확히 보고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보시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기 수준에 따라서 보는 관점은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그 끝이 좋으냐 안 좋으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말씀드렸던 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주시장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죠. 자, 그리고 이제 6월 달 시장이 열려서 다음 반년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상반기 이 시장 동안 어떤 결과를 내셨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었던 그 종목들을 모아왔었으면 지금쯤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런 후회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시고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 그렇게 하시면요. 12월 달 여러분들은 웃는 계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웃는 계좌는 우리 모두의 희망 그리고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어떤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모아가라고 하셨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지금 이제 이번 주 증시 체크포인트 좀 짚어보면서 좀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좀 키워드를 좀 오픈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위원님. 네, 제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중들이 생각하는 또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경제 지식으론 주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금리 인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물가가 잡힐 거라 생각하지만 금리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와 관련된 게 제가 에너지 관련 주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OCI를 그렇게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이런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OCI 같은 주식이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가 모르면 주식이 떨어지면 팔아버려요. 사라고 하면 사죠. 근데 주식이 떨어지면 막 이렇게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이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만약 이 주식을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월급 들어오는 대로 따박따박 모았으면 지금 같은 그런 손실이 아니라 아주 큰 수익이 나셨을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종목들 장기 투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또한 말씀드린 게 SDN 같은 종목들이죠. 태양광 주식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태양광이 가겠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지구온난화와는 관계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기후학자들이 얘기하는 또 언론에서 떠드는 지구온난화 관련된 것들 사실 이산화탄소와 관련 있죠. 여러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몇 %인지 아십니까? 질소가 78%, 산소가 21%, 사실 이산화탄소는 0.04%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인류에 그렇게 큰 위협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금리 인상 구간 때 앞으로 부채 한계치에 도달했었을 때 이 통화 점유량이 높은 화석 자원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석 자원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인류의 현실이기 때문에 총 통화량의 소비가 작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흐름이 지금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SDN 같은 종목들 살고 팔지 마시라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이 50%씩 갔고 또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 제가 그토록 강조드렸던 종목들 아닙니까? 이런 종목들은 아주 크게 올라갔습니다. 또한 풍력 기업으로 제가 우린 PTS 같은 종목들은 단기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중장기만 하다 보면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타점을 또 잘 잡아야 돼요. 우린 PTS, 삼성 M&A로 올라갔다고 하지만 사실 이 기업은 매우 저평가된 풍력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의 내용들을 알면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종목들 놓칠 수 없죠. 제가 이거 사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틀 만에 60% 넘게 올라갔고요. 또한
미국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에너지 질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패권이 무너지고 그것을 미국의 셰일가스가 대체하기 때문에 미국의 석유 가격, 네, 그리고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WTI 120달러 어제 안착시켰습니다. 또한 천연가스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22년도는 인플레이션 하나만 보시고 이런 종목들 가져가시라 말씀드리면서 대성산업, 네, 장기 투자 종목으로 말씀드렸죠. 여의도 클래스에서 제가 목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그 종목이 다음날 바로 신고가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시황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주식을 정말 잘하고 싶으신가요? 아직도 보조지표 같은 것들 연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조지표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각종의 그 보조지표들이 어떻게 도출이 됐는지 공부하신 적 있으신가요? 보조지표의 대부분은요, 캔들의 시가와 종가, 그리고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도출이 된 값입니다. 즉, 제가 바라보는 이동평균선, 캔들,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재료에 대한 이해, 시황에 대한 이해, 금리와 유가의 관계, 물가와 그리고 각종의 연준의 통화 정책들,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조합되는 게 주식입니다. 단순하게 이것만 알면 돈 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순진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 방송 똑바로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사실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한번 해집어보자. 그 속에서는 반드시 투자에 대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네, 혼자 하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임광빈 위원과 이야기 쭉쭉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도 너무너무 크실 거란 말이죠. 전화, 문자 계속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민 해결하러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문자로도 여러분 종목 상담 접수 주실 수 있으세요.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지금 굉장히 많이 연락을 주시고 있는데요. 전화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됐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프론티어. 퓨런티어요. 전화 잘 네. 주셨네요. 네. 매수가가 궁금해집니다. 24,200원에 10%. 24,200원에 10%라. 아이고, 시청자님.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살짝 고민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관점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 고민보다도 네. 우리 임광민 대표님을 믿고 있어요. 네. 위원님께서, 우리 임강민 위원께서 퓨런티어를 좋게 바라보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고, 근데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추가 코멘트를 듣고 싶어서 연락을 주셨군요. 네, 많이. 그럼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뿐만 아니라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TV 방송에 나오거나 아니면 뭐 공개 방송을 하거나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저를 믿어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저를 믿고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기업에 대해서 알고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 퓨런티어는 네. 어떤 기업입니까? 뭐 2차. 2차 전지? 네. 2차 전지요? 꽝! 2차 전지 아니에요. 자, 이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된 카메라. 네. 자율주행을 알았는데 깜빡했어요. 카메라 관련된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가 어떤 주식을 샀었을 때 주식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 종목이 반응을 보이는지 알고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TV 방송 나와서 이거 좋으니까 사세요. 그리고 어디 문자 와가지고 이거 올라가니까 사세요 하면은 사시는 분들 수익 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내 계좌에서 좀 먹고 있고 내 월급도 깎아먹고 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입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런티어, 자율주행의 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자율주행을 봐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리비안이 IPO로 상장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갔었던 기업이 에코캡과 대원화성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에코캡은 리비안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납품하는 기업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3,000원에서요. 주가가 16,000원까지 급등이 났죠. 제가 그 종목을 21년도 초부터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드렸고 미국과 관련된 미국의 큰 IPO 관련해서 에코캡이 아주 큰 상승이 났습니다. 자, 근데 피런티어 또한 6월 달에 인텔의 자회사 중에 자율주행 관련된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모비라이가 상장을 하는데요. 그 모비라이와 관련된 자율주행 재료가 부각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피런티어뿐만 아니라 칩스앤미디어, 그다음에 텔레칩스, 또 모트렉스, 또 인포뱅크,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또 라닉스 같은 자율주행 관련주들 또 이런 종목들 모두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6월 달에는 이 종목을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이요. 지금도 사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10%면 23,000원 아니면 22,500원 이 정도 오게 되면 5%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25,000원 그리고 27,000원쯤 가면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도움 네네.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앞으로 계속해서 잘 시청해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또 궁금증 있으면 전화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는 퓨런티어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네. 힘이 넘치시네요. 좋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AP 위성이요. AP위성 전화 잘 주셨고요. 매수가와 네. 비중 알려주세요. 17,100원에 10%요. 와, 17,100원에 10%면 지금 그래도 계좌상에서 빨간색으로 보여지겠네요. 제가 항상 매도를 잘 못해서 매도 시점을 잘 몰랐어요. 매도 시점이 전화드렸어요. 궁금하시군요. 네네. AP위성이라면 또 임광빈 의원께서 또 잘 알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팬입니다. 네, 팬이라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6월 달에 우주항공 관련된 내용이 있죠. 차기 정부에서 육성하고자 한 게 UAM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나섰던 게 UAM과 우주항공 협력이죠. 자, 한미 우주항공 협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주항공과 관련된 내용들 나올 거고, 자, 6월 15일 날 누리호 관련된 내용들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AP위성, 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제노코,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등과 같은 우주항공 기업들이 당연히 가겠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가격을 꼭 자기가 높게 팔아야 주식을 잘했다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재료가 있으면 재료 있기 전까지 기대감으로 올라가니 6월 한 13일에서 14일 정도에 우상향했었을 때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자, 매도 감사합니다. 타이밍. 좀 힌트 네네. 주셨고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네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두 전화 풀어봤고요. 명쾌하게 해결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화 문자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문자함 확인을 해볼까요?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고, SK바이오팜 이 종목 뭔가 오랜만인 느낌이에요. 13만 원에 오랜만이네요. 담으셨고 비중이 근데 꽤 있으신 걸 보아하니 13만 원대에서 150%의 비중이다. 그렇다면 위원님 이거는 거의 공모 시작부터 모아갔거나 아니면 13만 원대 한 번에 많은 물량을 넣으셨거나. 제가 13만 원에 산 이유를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볼게요. 예, 좋아요, 좋아요. 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주식뿐만 아니라 뭐든지요. 어설프게 하는 게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나 주식이 그래요. 주식이 진짜 어설프게 알면 차라리 안 한 거니만 못한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흔히 책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TV방송에서 차트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정배열로 전환되는 구간을 매수하라.
그리고 역배열에서 캔들이 역배열의 장기동 평균선을 돌파한 자리를 매수하라. 그런 자리가 바닥이다. 그런 자리에서 대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지식이 바로 여기서 통하죠. SK바이오팜, 네, 이 검은색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여기가 돌파되는 지점이 바로 13만 원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정말 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자리가 분명한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주가가 마이너스 50%가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바이오 섹터를 바이오 시황의 종목을 공략한 게 잘못이고요. 자, 차트라고 하는 게 어설프게 알면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왜 바이오 주식을 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리 인상 구간, 유동성이 풀렸다가 다시 회수되는 긴 축의 이 구간 때는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성장주가 약하다 말씀드리면서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셀트리온과 같은 IT 기업,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 사지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업은요, 물가 상승, 지금의 이 구간은 물가 상승 수혜주들이 굉장히 잘 가요. 이런 SK바이오팜이 잘 가는 게 아니라 S-오일 같은 기업들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S-오일 같은 기업들이 잘 가는 거예요. 미국의 엑슨모빌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 회사죠. 신고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플레이션 구간의 수혜주기 때문입니다. S-오일 보십시오. 차라리 S-오일 같은 주식을 사야죠.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강조드리고 있는 인플레이션 해지와 관련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바이오, IT 기업들 이런 걸 살 게 아니라 물가 상승 수혜주의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을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분은요.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에너지 관련된 기업으로 종목을 교체하시던지 아니면 SK바이오팜 너무 손실 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하시면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들 잘라내시고 차라리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면서 수익금으로 SK바이오팜의 손실 금액을 해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종목 교체에 대해서 아직 큰 용기가 나지 않다면 차라리 지금 좀 시장에 매기가 쏠리고 있는 에너지 쪽에서 수익금 충당이 되는 대로 SK바이오팜은 좀 덜어내는 방식으로까지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큰 용기와 함께 결단도 필요해 보이십니다. 꼭 수익 전환 되시길 저희도 응원하면서요. 또 고민이 되신다면 전화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한 종목 더 문자함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해성 DS 69,000원에 담으셨고 비중은 20%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구간에서 들어가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이 종목 네. 지금 구간 어떨까요?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우상향하는 기업, 신고가 가는 기업들 더 갑니다. 근데 그 자리가 있어요. 네. 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성 DS라는 기업들 질문 받았었을 때 이런 자리 아주 좋다 말씀드렸고 9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매매를 할 때요. 신고가로 처음에 돌파가 났을 때 아주 탄력적인 구간이 나오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대표적인 게 한국항공우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TV방송에서 신고가 영역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후에 주가가 아주 탄력적으로 위로 쭉쭉쭉 뻗으면서 일주일 동안 10%가 넘게 올라갔죠. 해성 DS는 이제 그 자리를 비껴나서 횡보하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 자리는요. 조금은 애매한 자리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자, 신고가가 나오고 나서요. 종목이 탄력이 떨어지는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구간이죠. 원래 이 종목이요. 신고가를 갈 때 기관들 리포트가 나와요. 실적이 잘 좋았다고 하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종목이 빵 하고 올라갔었을 때 기관 투자자들의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목표가 상향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막상 이 종목 지금 종목 투자자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바닥에서 샀던 종목들을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시간이 좀 걸려요. 63,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되고 자, 이 종목의 이제 기준 라인은 6만 원입니다. 6만 원이 깨지느냐, 6만 원이 지켜지느냐 보시면서 나머지는 6만 원이 지켜지면 7만 원, 8만 원, 9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고 6만 원이 깨지면 한동안 고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6만 원 지지 여부 그리고 계속해서 좀 돌파하는지 여부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워낙 최근에 뜨거웠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힌트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성 DS 살펴봤습니다. 저희 한 종목 더 확인을 해볼게요. 바로 문자 한번 열어볼게요. 이 종목도 오늘 잘 접수 주셨어요. 중앙에너비스고요. 자, 36,000원, 비중은 5%네요. 위원님 바로 여쭤볼게요. 36,000원입니다. 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이 화면은 국제유가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의 WTI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WTI가 8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얘기합니다. WTI는 170달러 갈 거니까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WTI 현재 안 빠져요. 118달러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와 관련돼서 중앙에너비스든 아니면은 뭐 한국석유든 흥구석유든 이런 종목들 올해 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아주 큰 수익을 내드렸죠. 제가 15,000원, 2만 원 할 때 아주 싸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2배가 넘게 올랐고 지금은 3만 원대 가격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유가가 오르는데 왜 못 가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 살짝 지금 시장에서 좀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와 관련된 재료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었을 때 종목들이 잘 가는데 어쨌거나 저는 중앙에너비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6만 원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꼭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내일 당장 6만 원 간다 생각하고 매수하는데 아니죠.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종목들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이 종목 비슷하게 대성산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장기 투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올라갈 때도요. 어떤 날에는 5,500원 갔다가 어떤 날에는 4,000원대 초반까지 빠졌다가 그렇게 요동을 쳤는데 지금은 7,000원 구간까지 올라왔어요. 결국엔 중앙에너비스도 앞으로 유가가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전쟁 이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덜 되다 보니까 종목이 지금 이 안에서 멈춰 있지만 이 종목도 올라가게 됩니다. 3만 원은 신규 진입도 가능하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올라가면은 37,000원, 8,000원, 4만 원대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중앙에너비스는 이것으로 코멘트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고요. 자, 잠시 여기서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임강빈 위원의 관심 종목 라인들 그리고 포착해 주셨던 종목들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흐름들 좀 짚어볼게요. 일단 위원님께서 정말 대표적인 종목들이 많아요. 위원님 하면 연관 검색으로 떠오르는 종목들 여러분 진짜 많으시죠. 저 한 두 가지 말할 수 있어요. OCI랑 대한전선. 어떻게 하셨죠? 임강빈 치면 OCI, 임강빈, 대한전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연관 검색은 그냥 빵 양 어깨에 있는데 OCI부터 좀 봅시다. 왜냐면 최근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계속 모아가도 괜찮은 고개를 이제 초반에 빵 들어준 상태인 건지 계속 모아가도 괜찮은 관점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구간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볼게요.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주식을 하시나요? 네, 차트 또 거래량 어떤 분들은 보조 지표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수급을 보시는 분들 아니면 장중에 호가창을 보면서 체결창과 거래원을 보면서 또 프로그램의 수급창을 보면서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저도 그 다양한 것들을 다 해보고 시장에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기에는 제가 굉장히 좀 액면가가 그렇게 좀 비싸 보이진 않죠. 제가 MTN에서 최단기간, 최연소 1등 전문가가 됐습니다. 제가 회원님들을 관리할 때 또 여러분들에게 어드바이스를 드릴 때 한 번도 단기 매매로 자산을 불리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시황을 바라보고 중장기 종목으로 노후를 생각하면서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러한 장기 투자의 관점을 많이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은 삼성전자를 사세요. 또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주식들을 사십니다. 주식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물론 TV방송에서도 또 뉴스에서도 기관 투자자들 리포트만 봐도 아직도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왜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종목들을 공매도 치면서 매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OCI라는 종목 그렇게 사시라고 말씀드렸고 21년도, 22년도 특히나 22년도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아주 크게 떠오를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자리를 사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선뜻 못 사요. 왜냐?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 기업이 매우 저평가돼 있다라고 TV방송에서 내용을 너무나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단 한 번이라도 OCI를 사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방송을 보면 OCI를 안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사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떨어졌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손절하죠. 무슨 장기 투자를 하느냐. 대한민국은 장투가 통하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단타를 쳤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추가 매수를 또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래요. 단타를 쳐셨던 분들은 지금 지수가 연중 최저치니까 수익을 냈을 리 만무하고 제 이야기를 듣고 모아가신 분들은 지금 떼부자가 되셨죠. 제가 이런 종목들은 강남의 부동산보다 더 좋으니까 1억씩, 2억씩, 돈 있으면 10억씩 사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시작입니다. 한 주도 팔지 마세요. 인플레이션 구간 때 에너지 주식들이 잘 가는 이유를 공부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종목들 파는 게 아니고 15만 원까지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OCI 현재 구간에서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는지 추가 힌트 얻어봤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짚어봤고요. 이어서 한 종목 더 확인을 해볼게요. 신성 ENG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자, 바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들어갔던 종목에 바로 지난주 언급해 주셨기 때문이었죠. 자, 5월 30일 들어가게 돼서요. 계속해서 시세 볼 수 있었어요. 바로 그 다음 날 뭐 충분히 여기서 바로 차익 실현하고 싶다 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자, 매달 다른 섹터 테마가 움직입니다. 제가 5월 달에는 UAM 관련주들이 잘 갈 거라 말씀드리면서 베셀, 또 뭐 기산텔레콤, 또 파이버 프로 같은 종목들을 사시라 말씀드렸죠. 종목들 100%씩 올라갔어요. 6월 달은 뭘까요? 태양광이 갑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주식을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성엔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SDN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솔루션을 가지고 있든지, OCI를 가지고 있든지 가져가십시오. 근데 이게 예전의 테마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OCI와 하나솔루션은 기간에 커버리지가 들어오는 종목들이에요. 즉 리포트가 나온다는 것이죠. 기간 투자자들이 지금 비중을 담고 있고 포트에 본인들 포트에 태양광 주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테마가 아니라는 것이죠.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엔지 바닥에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산다라기보다는 바닥에서 거래가 터질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이 종목은 사실 거래가 터지기 전부터 태양광 주식들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이 주다는 에너지 패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자, 파리기후 협약, ESG 경영 지표 같은 내용들은 다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견제 수단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미국의 태양광 동맹이 결성됐죠. 이게 뉴스로 안 나왔어요.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원전과 관련된 내용들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원전 가서 물려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나서 한미 태양광 동맹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일본이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요. 그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이제 새롭게 깔아야 된다라고 법제화 시켜놨죠.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태양광에 풍력에 400조 투자하겠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2025년도까지 2030년도까지 앞으로 태양광 설치 비중을 2배로 늘리겠다. 태양광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태양광 모듈 기업 그리고 뭐 패널 기업 또는 폴리실리콘 관련된 기업 이거는요 전 세계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엔지 같은 기업들 팔지 마시고 더 가지고 가시고요. 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요 앞으로 2,000원대 후반 3,000원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태양광 기업들은 스캘핑이나 단타로 끊어서 하시기보다는 스윙적 관점으로 멀리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샵 0988로 문자를 보내시는 게 여러분들 어려우신 분들은요 아래 노란톡 링크가 나갑니다. 이거 QR코드 되면요 그냥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장중에 아주 많은 정보들을 이 안에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우린 PTS 같은 것들 60% 넘게 날아갔죠. 대성산업 목요일날 말씀드리고 금요일에 여러분들 매수하셨을 텐데 그런 종목들 이 안에서 모두 말씀드린 것입니다. 모두 참여하시면서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신성 ENG까지 추가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그 힌트도 좀 얻어보죠. 위원님 어떤 종목 보십니까? 지금은 시황을 전체적으로 바라봤었을 때 태양광 기업이 갔으니까 또 풍력 기업도 갈 수 있습니다.
태양광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 기업들은 이제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OCI, 신성에너지, 현대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모두 다 가지고 계실 텐데 풍력 기업도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풍력에서 CS 윈드 같은 기업들 있고 CS 베어링 있고 또 동국 SNC, 유니슨 같은 기업들 있죠. 가지고 계신 분들 잘 가지고 가시고 또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풍력 기업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 플랜트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리고 멕시코의 풍력 기업에 투자한 스페코라는 기업입니다. 차트 볼게요. 자, 이 종목은요. 방위 산업도 하고 있고 건설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멕시코의 풍력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자 20년도 바이든이 당선되고 아주 큰 시세를 보여준 기업입니다. 풍력 기업으로서 모멘텀을 보여주었고요. 그 이후 1년 6개월 동안 주식이 빠졌어요. 근데 지금 시장을 보시게 되면 풍력 기업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CS 베어링이 유상증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가죠. 제가 이런 종목들 유증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대한전선 같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 보십시오. 주가가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주식과는 흐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섹시 트렌드라는 것이고 전 세계를 주도하는 업종이다라는 것이죠. 자, 공통점은 재료가 풍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 관련된 재료 있는 스페코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스페코에 이런 재료가 있었군요. 여러분 이 부분까지 좀 확인하면서 정확한 가격 전략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무료 방송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여러분 꼭 들어가셔서 전략들, 가격 전략 업그레이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원님 더불어서 스페코에 대한 가격 전략 플러스 세계 트렌드 주도 되는 상황 속에서 인플레를 나을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야기해 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뉴스에서 인플레이션 하니까 인플레이션 그냥 뭐 물가 올라가는 거다. 내 월급은 안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무슨 뭐 정부에서 운영을 잘못했다. 이런 막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경제가 시스템이 유지가 되기 위해선 어떤 때는 물가가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물가가 또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통화가 팽창하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통화 팽창이 너무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 부채 한계치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부채가 한계치에 도달하면요. 자본주의 시스템의 수명이 다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선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통화량을 줄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게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이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입니다. 자, 근데 이 안에서 이 사이클을 이용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네, 통화가 팽창했었을 때 그 통화 팽창한 걸 내 계좌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통화가 줄어드는 구간이 와요. 그게 리먼 사태였고 과거에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대공황이었습니다. 그때는 돈 안 잃어버리고 내 계좌에 돈 지키고 있으면 물가가 다 떨어지는데 남들 돈 없는데 나는 돈 있으니까 부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바로 부를 취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 통화 팽창했었을 때 수용의 돈이 많이 돌아다닐 때 물가가 막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계좌에 돈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무료 방송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투자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잠시 후에 펼쳐지니까요. 꼭 잠시 후 펼쳐지는 무료 방송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요. MTN 밴드 검색하시면 임광빈 위원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위원님 사진 옆에 빨간색 버튼 방송 중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제부터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열릴 그 세상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요.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임광빈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노란톡도 열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우리 황금 맥점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요. 좋은 종목, 맥점에서 잘 잡아서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창구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란톡 열려져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좋은 정보 종식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 만약에 문자 보내는 것이 좀 번거롭다 한다면 이쪽에 QR코드도 열려져 있네요.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 바로 연결되니까 이 방법으로도 참여를 해보시죠. 자, 무료 방송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12시부터 시작을 해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와, 주식 참대 천황! 과 함께하는 6월의 성투 전략이 펼쳐진다라고 합니다. 위원님 주식 3대 천왕이 어떤 의미예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여러 가지 좀 MTN에서 기획을 했었죠. 위원님이 주식 3대 천왕으로 발탁이 되셨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 그러면 3대 천왕은 과연 3대 천왕 중 한 명이 우리 좋은 정보 위원님은 과연 6월의 성투 전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 기회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펼쳐지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천왕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앵커님께서 뭐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방송한 지가 딱 2년 반이 가까워지고 있네요. 참 영광스러운 주식 3대 천왕에 등극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어드바이저로서 활동하면서 뭐 부족한 것도 많은데 그래도 방송국에서 저를 3대 천왕,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제도권에서 저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김영익 서강대 교수, 그다음에 또 염승환, 이베스트 이사, 이베스트증권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 머니투데이 MTNW에서 전문가 활동하시면 50분이 넘거든요. 거기서 유일하게 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좀 외롭긴 했지만 저희는 정통파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또 방송에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청자 그다음에 또 저와 함께 계시는 우리 또 가족분들의 열렬한 응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꼭 수익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그 수익 향해서 함께 달려가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다채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시장과 또 다음 주는 어떤 식으로 전망 내려보는 것이 좋을지 위원님의 증시 코멘트 들어볼게요. 위원님 이번 주 그래도 나쁘진 않았지만 쏘쏘 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것 보셨어요? 같아요. 예, 근데 이번 주는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이제 우리가 지금 1년 가까이 굉장히 안 좋은 장이었어요. 예. 1년 가까이 좀 좋았던 장이 언제냐면 작년 12월 달, 금년 3월 달 네. 월봉으로 보면 그때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안 좋은 장이 연속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6월 달부터는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장이 좋든 안 좋든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꼭 기회가 와요. 근데 지금이 6월 달에 바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네. 이번 주 지수로 봤을 때는 새로운 상승 채널에 진입했다. 그리고 또 종목으로 네. 봤을 때는 뭐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이제 바닥에서 오른 것들이죠. 예. 막 이제 환호를 하지만 다 거의 반토막 나고 바닥에서 오른 거예요. 네. 에너지 관련주도 괜찮았지만 역시 그 중심은 뭐였다고요? 성장주 로테이션 장세가 일어났다. 순환 종목 장세가 일어났다. 이렇게 요약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잠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거 밤새 또 나스닥이 내려서 또 걱정되시죠? 예, 그래서 일단 나스닥 차트부터 보면서 왜 6월 달이 기회의 장이 될 것인지 저는요, 뜬구름 잡지 않습니다. 네. 말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항상 전문가라는 것은 맞든 틀리든 자기의 소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그 설명을 드릴게요. 네. 뭐 판단은 다 이제 개인 시청자분들 하시는 거고. 나스닥 차트입니다. 이미 이제 하락 ABC 파동을 가져오면서 여기서 다중바닥 패턴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저점 대비 10% 올랐어요, 지수가. 10% 정도 오르면 네. 거기서는 거의 한번 되돌림을 줘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만 보세요, 앵커님. 제가 항상 이 지금 황금 맥점 전략에 대해서 기법 강의도 많이 해드리고 네. 공부하시는 만큼 아시는 만큼 수익 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는 되게 두렵습니다. 언제냐? 과매도 이렇게 구간. 내릴 때. 네. 내릴 때.
근데 지나가보면 이럴 때가 기회였단 말이에요. 예. 이게 결정적인 쓰리버튼을 만들면서 저 혼자 외롭게, 예, 외롭게 여기서 매수를 외쳐댔습니다. 근데 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올랐잖아요. 또에서 보면 저점 대비 쌍바닥 치고 10% 올랐어요. 여기 좀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에요. 경고음이죠. 예. 당연히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이 끝나면 미국 증시가 뭐 때문에 올랐지? 뭐 때문에 내렸지? 기자들이 막 맞아요. 그 원인 쓰죠? 분석에 예. 분주합니다. 안 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이란 예. 말이에요. 기술적 분석에 지금 이거 황금 100점 전략이 기술적 분석에서 도를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시장 앞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새로운 상승 채널에 진입했잖아요. 전고점 돌파하고 이 누르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한번 이제 또 6월달 됐으니까 월봉을 통해서 한번 시장을 월봉? 조감해 보실까요? 네. 자,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3대 천왕 특집을 해서 목요일 아침에 아침 방송에 제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자세히 브리핑 해드렸어요. 예. 이럴 때가 뭐냐면 2019년, 그 다음에 또 2020년, 20년. 지금 와 있죠. 이게 팬데믹 오. 때 있죠. 이때가 뭐냐면은 나스닥이 바닥을 쳤을 때예요. 이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의 10년 만기하고 또 2년 만기 네. 장단기 금리 차가 있어요. 예. 그럴 때 거의가 그게 0에 수렴했거나 또는 역전될 때가 있어요. 예, 예, 이게 예. 그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바로 그런 구간에서 월봉인데 이 보게 되면 주가가 상승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이격조 정도 이때 보면은 이게 월봉인데요. 네. 60일선 이격조정했거든요. 지금도 또 한번 60일선 이격조정이 와 있어요. 예. 지금 그러면 왜 월초에 좀 조정을 보이느냐? 왜 그럴까요? 밑꼬리 외바닥이에요. 외바닥에서 밑꼬리 카바를 쌍바닥을 만드는 일간 차트나 주간 차트나 그러면서 우리가 6월 달에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내렸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는 월요일까지 시간을 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월요일에 올라주면 더 땡큐겠네요. 그렇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예. 없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예. 일단 이제 제가 오늘 이제 6월 첫 그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거 좀 시황전략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네. 왜 기회의 장인지. 그다음에 우리 이제 코스피라 보실까요? 코스피. 예, 코스피예요. 자, 여기서부터 진행돼 있던 이게 이때부터 저항선이에요. 네. 저항선이면서 이걸 뚫어놨어요. 뚫었죠. 그러면서 이게 결국 박스권에서 지지와 저항에서 계속 움직였어요. 예. 그것을 막 돌파했잖아요. 네. 그게 새로운 상승 채널이에요. 다만 단기적으로 이것도 저점 대비 지수가 5%가 올랐으니까 누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누르면 준다도 이건 제한적이에요. 저는 20%는 쉽게 훼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 이것도 역시 누르면 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또 한번 코스피를 한번 월봉을 보시게 되면 네. 월봉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 어떻습니까? 월봉. 우리 많이 배우시죠, 앵커님. 어떤가요? 양, 양, 도지. 그래서 6월 달에 좀 양성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우리의 지금 아직도 뇌리를 때리는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뭘까요? 우크라 러시아의 전쟁. 예. 그 지겹게 듣는 인플레. 아, 예? 네. 근데 지금 미국의 아까 보셨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까지 좀 쌍무점이에요. 야,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고점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실물에서는 역시 기회 요인이 되겠다. 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역시 이제 좀 6월 달 전약 후강이 좀 장세가 예상되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다중바닥을 형성했잖아요. 예. 월봉인데. 그래서 좀 6월 달은 희망을 우리가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좀 희망적인 부분에 대한 사인들, 시그널들이 여기서 저기서 많이 보입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기회가 많을 때가 사실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네. 6월이 그래도 희망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그 희망을 발견해야 하는지 결국 우리는 또 종목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네, 전체 예. 그림은 전약 후강이다. 예. 그럼 전약 후강이 되면 어떤 걸까요? 전약 후강? 펀더멘트 장세가 된다는 거예요. 전약 후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미국 시장 내렸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는 것들,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반사익을 거둔 것들, 인플레 효과에서 뭐 유가 같은 거 많이 오르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언제 전쟁이 끝날지는 몰라요. 예. 다만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조감해 봤을 때 일때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것들도 전쟁도 전혀 새로운 거 아니거든요. 이제 새로운 충격은 다 지났다고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뭐 그 소련도 러시아도 랭크님 웃으시네.
참, 예, 러시아도 그 체제 어떤 그 자기 유지 때문에 좀 이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유럽도 그렇고 서로가 웬만한 협상 요구가 이제 거세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딱 됐을 때 순간 그로 인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 곡물이라든가 사료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종목들 그런 것들이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역시 펀더멘탈 그런 종목들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펀더멘탈은 뭐냐? 낙폭 성장주예요. 저는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은 그 다음에 따라가면 럭키하면 행운이 따라주면 수익도 나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행운의 여신이 저희 편은 아니었어요. 그럼 주식을 놀리고 과학이죠? 그럼 뭐냐? 본질 가치대 가격의 괴리를 가진. 그러니까 낙폭 성장주 같은 것을 저점에 잡으면서 그렇게 되면 수익이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차원에서 낙폭 성장주라든가 리오프닝 관련주 이번 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모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주 쏘쏘했다고.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황금 100점 전략에 포착한 그런 종목들의 수익이 어떤 건가. 지금부터 이번 주 어려웠지만 정말 굉장히 급등 수익을 안겨드린 종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5월 베스트 전문가도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또 주식 3대 천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매매를 통하면 여러분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럼 이번 주 황금 100점 전략에 포착한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한번 좋은 정보와 함께 여러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자, 먼저 퍼스텍이라는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전 계속 황금 100점 전략 수제자 발굴 프로젝트를 제가 기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도 이제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로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황금 100점 전략이 아니고 이 로직이라는 건 뭐냐면 장이 끝나면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100점을 가장 쉽게 포착하는 거예요. 준비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점 100점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함께 공부해요. 지금 같은 장에서 변동폭이 굉장히 크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에너지 관련 종목들 과거에 어땠습니까? 제가 GSA 340% 수익을 냈는데 그때는 매도 시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여기저기서 계속 GSA 무슨 에너지 관련 얘기 나왔습니다. 반토막 났습니다. 사료 관련주 제가 몇 주 전부터는 좀 고점입니다. PR로 봤을 때 이건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도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똑같이 아껴서 에너지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입니다.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어떤 한 종목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지금은요, 2020년 그 팬데믹 장세 막 시작할 때에서 유동성에서 시작될 때하고 지금은 틀려요. 유동성 장세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끝마무리, 마지막 피나를 내는 실적 장세예요. 그럼 실적 장세에서 그렇게 상승 기후 각도가 크지 못해요, 주가들이. 그럼 어떤 게 최고인 줄 아세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머리 아프지 마시고 한 종목과 결혼하지 마시고 대표적인 한 종목과 결혼해서 저도 지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 셀트리는 어땠습니까? 38만에서 10만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9만 6천 원에서 1조 8천원 매수했는데 지금 어땠습니까? 다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가가 올랐을 때 대부분 개인 투자들이 거기서 환호를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밤잠 못 주무시면서 이렇게 냉가슴 앓고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 어떤 게 제일 좋으냐면 지수를 봤을 때 물론 6월달 양승을 기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때처럼 장대 양승이 나올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은 스타카토로 저점 매수해서 고점 매도하고 그렇게 하면 아주 마음 편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수익은 늘려갈 수 있다. 저는 항상 저랑 함께 신문할 때 포인트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황금 100점 전략이고요. 예, 좀 서서히 길었습니다만은 보십시오. 퍼스텍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양선 두 개를 크게 뽑아요. 근데 대부분 결정 이때 쫓아갑니다. 그렇죠?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음선이 나와요. 이게 뭘까요? 양양음, 역전된 망치 음선. 이게 바로 황금 100점 전략 넘버5예요. 넘버5에서 포착되면 장이 끝나고 거의가 그 며칠 나이에 거의 급등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상승이 나왔고 조금 여기 저때 깨지 않죠? 그러면서 11% 정도 상승이 나왔고 또 북한에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 무료 톡방에도 다 이제 뭐 노란 톡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 추천드렸던 거예요. 예,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그 감지가 된다라고 했죠. 어제 시간에서 7%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매매가 힘드신 분들은 이 노란톡 그것만으로 이용하셔도 아주 짭짤한 수익이 날 겁니다. 저점 맞았죠? 12% 상승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또 눌림에서 매수한 게 뭐가 있냐면은 바로 슈림 로봇이 있습니다. 슈림 로봇 보실래요? 자, 이게 보통 음선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되고 음선을 주죠. 그 음선이 몇 개 나왔어요? 5개 정도, 4개 나오면서 여기서 긴 십자형을 만듭니다. 이게 5일하고 11일 사이에 끼는 도지라는 겁니다. 도지는 힘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눌림이었죠. 이때부터 주가가 몇 프로 상승했냐면 아주 급등해서 38%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저는 위에서 다다 올 매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다 우리가 황금 맥점 전략에서 단기 짭짤하게 수익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너지 관련주 막 합니다. OCI, CS인도 이따 제가 또 에너지 가장 멋진 수익이 나는 종목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저점 대비 외바돼서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이제 거기에 좀 환호성을 날리고 그러시죠. 근데 저럴 때는 남들이 막 좋아 그럴 때는 일정 부분 수익 실현 것도 괜찮다. 바로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면 단기간에 38% 이렇게 수익도 날 수 있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수산중공업이 있습니다. 자, 양음양 패턴이에요. 이것도 그다음 시세를 크게 뽑고 황금 맥점 전략이 거의 저점 맥점을 잘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저점인가 고점인가 보세요. 근데 이럴 때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들 언제 상승하냐고 늘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런 것만 눈에 보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대 양세를 나오고 갈 때 4,600원을 사서 어디까지 빠지나요? 4,000원까지 빠지죠. 그럼 몇 프로? 15%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매수, 양음양 캔들에서 이것도 그냥 거의 리스크 크지 않게 9% 정도 상승한 예, 그런 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역시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입니다. 잘 보세요. 대성산업, 대성에너지, GSE 이것은 뭐 중앙에너지 마찬가지고 아주 황금 맥점에서 제일 저점에서 포착해서 큰 수익을 안겨드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이럴 때 이것을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 팁을 드릴까요? 어차피 기법을 배우시는 시간이니까. 저점에서 이렇게 장대 양선이 나오면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막 점으로 있다 하지만 점으로 짝짝짝 하면 힘이 안 들 거니까 올라가는 거지만 힘이 많이 들으니까 쉬었다가 하죠. 그럼 쉬었다가 할 때 보통 음선이 5개, 3개부터 나오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어떤 얘기들을 배우냐. 음선 3개는 흑산병은 매도야. 장대 양봉, 돌파 양봉, 적상병은 좋은 것이야. 그런 인식이 바뀌었잖아요. 그것을 완전 180도 바꾼 것이 바로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그러면 그거 결국은 내 계좌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어땠습니까? 음선이죠. 이때서 양양음이에요. 양양음, 넘버 5. 여기서 리스크가 있나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와서 어제 안 좋은 장에서도 거의 막 그냥 급등이 나왔죠. 21%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종목 한 종목 가지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게 좋겠습니까? 지금 변동폭이 큰 장에서 먹고 복리의 마법으로 저점 매수해서 적절히 고점 매도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까요? 그건 물론 여러분 판단이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황금 맥점 전략이 좋은 수익을 안겨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예, 바로 현대 사례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저때 여기 제가 계속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된다. 12억짜리가 영업이 12억짜리가 1조에 시가총액이 되는 것은 이게 지금 보면 PR이 2,000배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럴 때 잡으면 수익이 나요. 이럴 때. 이게 뭐죠? 양양음. 특히 역전된 만치 음선을 노려라. 그러면서 주가가 몇 프로나 상승했느냐? 22%나 상승했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원숭이 두창 관련 중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양양음. 그렇죠? 60자 MS. 그래서 이것도 황금 맥점이 포착해서 9% 정도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는 곤란하더라도 여기서 따라하지 마시고 이미 이때 되면 이제 이슈가 돼서 항상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따라하지 마시고 이럴 때 매수하면
그래도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면은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제가 OCI도 있고 CS인도 같은 저점들이 많이 오르는 것 종목들이 있죠. 근데 사실 G2파워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은 종목입니다. 똑같죠. 되게 쉬워요. 심플해요. 어떤 거죠? 아, 좀 촉이 있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야, 황금백점 전략 제가 옛날에 장 끝나고 놀면 뭐하니 하면서 맨날 넘버 5 크루즈 이걸로 했거든요. 넘버 5 전략이에요. 윗수염 밑꼬리 패턴 많으면 또 전략 넘버 1도 되거든요. 이러면서 7%짜리 상승했어요. 이것은 아까도 이제 제가 노란톡도 다시 한번 띄워주면 감사하겠는데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장중 무방을 했어요. 장중 무방을 했죠. 자, 이날은 지수가 안 좋아서 좀 했지만 그 하루 지나고 나서 보통 당일에서 3일 내에 수익이 난다 그랬죠. 7% 상승했어요. 똑같은 종목이 또 뭔지 아세요? 이게 역시 기업의 실적과 성장. 이게 단박에 수익 낼 수 있는 것들이죠. 사보의 에미시였습니다. 자, 양. 이것도 제가 아침 방송에 들고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방에서 또는 무료 톡에서 다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거든요. 이것도 20% 상승 슈팅이 나왔죠. 워낙 이것은 언더퍼폼이다. 우리가 수익이 내려면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요?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아야 된다. PER 보십시오. 7배입니다. PBR 0.71배입니다. 유보율 3,0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실적과 성장성이 담보돼서 우리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6%나 급등했고 초기에 20%나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참 저는 주식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위원님과 함께라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더 귀 쫑긋하고 듣게 됐던 종목 타임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심화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좀 더 큰 수익 안겨다 주었던 종목들 과연 어떤 맥점 이용해서 크게 수익까지 얻을 수 있었던 건지 그 로직을 계속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심화 시간 넘어가 볼게요. 위원님, 네. 아까도 그랬지만 저는 조금 어려웠던 게 눌림에 들어가자라는 말을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눌림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그렇죠? 네. 다르기 때문에 뭐야 이 정도에 들어가도 돼? 아직 고점인 것 같은데 이게 눌린 거야? 그게 또 눌린 거예요. 그럼 그때 못 들어갔으면 이미 저기 제 손을 떠나서 저 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잘 오늘 좀 포인트 짚어주셔서 알려주시면 그럴까요? 좋겠어요. 약간 매수 포인트 이런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단 우리 계좌 수익이 들려면 매수를 잘해야 되고 또 매도도 매도도 잘해야 돼요. 매도가 더 어려워요. 매도는 진짜 그래서 매수는 예술이죠.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야. 예. 아트. 근데 아까 잠깐 인터뷰 시간에 우리 앵커님이 네. 진짜 어렵다고 그러죠. 네, 전 어려워요. 그러셨어요, 진짜. 그냥 혼자. 근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건 이해합니다. 왜냐면 유튜브 채팅창도 보게 되면 네. 어렵다고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하셔야죠. 세상에 여러분들 지금 봐요. 저는 주식 이 시장이 예.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총성 없는 전쟁터, 그냥 전쟁터에 맨몸으로 무기도 안 들고 그냥 맨몸으로 가면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 거의 지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이슈화된 거, 어떤 그런 군중심리, 여론몰이 쏠리면서 거기에 대부분이 불나방처럼 몰려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 예? 아는 만큼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황금 맥점 수제자 발굴 프로젝트 하는 것도 예. 낚시하는 법을 해가지고 알려드려서 그래서 평생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하시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걸 하고 있는데 네. 쉬워요. 자, 황금 맥점 전략이라는 첫째로 고점에 잡지 않고 저점. 저점에 잡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고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어간다. 두 번째, 네. 빠르면 당일. 이따 거의가 당일 오. 수익 나는데 그게 아주 오묘한 그 진리예요. 예. 빠르면 당일, 늦어도 3일, 아주 롱텀하면 5일. 그 사이에 일주일 타고 쇼부가 나요. 승부가 나요.
그러니까 그 맥점 전략이 보통 아까 앵커님이 제가 예. 충분히 공감하는 게, 예. 야, 저점 늘리면 찾는데 또 군뱅이처럼 늘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 기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언제 수익 나요? 예. 그래서 황금 맥점 전략이 예. 왜 제가 뭐 진짜 개발했지만 예. 가장 좋으냐면 쇼텀으로 당일에 3일에 수익 낸다는 거예요. 그 우묘한 진리가 진리. 있습니다. 그 터득하는데 30년 걸렸습니다. 30년. 그래서 제가 주식 천왕 이제 이 선정된 것도 예. 뭐냐면은 뭐 시황 전략 그래도 비교적 상세하게 좀 먼저 앞서 그럼요. 해드리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실전면에서 수익을 이렇게 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금 맥주 다 보셨죠? 어제 네. 지금 이번 주도 안 좋은 양에서 네, 그래서 그런 때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실까요? 네. 예. 자, 일단 우리가 제가 이제 감히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자면 시도할게요. 여론몰이, 쏠림 현상,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을 더 이상 탐내가지 마시자. 그들이 안 볼 때. 그러면서 넓은 문보다는 좁은 문을 선택하시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황금 맥점 전략이 10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세세한 것은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도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 자, 이 로직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지난 녹화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일단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한번 배우자. 일동제약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걸 좀 보게 되면은 일동제약 같은 것도 사실 그때는 뭐 재료가 나왔나요?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되면 상승되면 역시 눌림이 됐어요. 눌리면서 그냥 이게 뭐냐면 이게 좀 확대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만 양양음 패턴 그 유명한 황미끼 전략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예요. 이때부터 140% 올랐고 또 여기서 최근에 그래 좋다 뭐 360% 올랐는데 한번 3스타 패턴을 제가 한번 노려해 드릴게요. 3스타 뭐냐면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게 3스타거든요. 도지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이 힘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이평선이 밀집해서 이때 또 한번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양음락 패턴에서 또 한번 나왔습니다. 5일선 아래에서 이때 계속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파죠. 어김없는 계단식 상승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부분 고점 수익 실현하시고 일정 부분 또 저점 재매수해서 그러면서 계좌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다 말씀드릴게요. 자, 중앙에너비스 이것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황금 맥점에서 월요일 화요일 이런 패턴들을 포착해 놨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중앙에너비스 같은 것도 상세히 일어나죠. 음선 7개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뭐 제가 다 뭐 검증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맥점 잡는 것은 황금 맥점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 53% 그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142% 상승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포착이 됐네요. 양음양에서 역시 또 한 번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다 저점이었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직장 다니시던 주린이시던 아하 황금 맥점 전략은 나를 유혹하지 않지만 저점 잡으면 이렇게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구나. 그렇게 한번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에코프로비엠을 볼까요? 자, 요것도 역시 저점이었어요. 5일선 아래에서 쌍둥이 패턴이라고 트윈 패턴, 트윈 캔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때는 에코프로비엠 우리의 어떤 또 뇌리를 지배했죠? 아하, 이거 내부자 거래야? 청주공장에서 불났어? 주가는 선 반응해서 이렇게 내리는 거. 이 이격도를 보십시오. 이게 다 매수 구간이에요. 근데 이때는 손이 안 나가요. 자, 이럴 때 뭐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프로들은 아하, 그래? 이미 주가에 손 반영이 됐거든. 제가 나스닥, 우리 코스닥 그렇게 내렸을 때 저점 기회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이 제가 어떤 기술적 분석에 무장이 안 됐으면 늘 두고 보자. 주식은 알 수 없으므로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동의하시죠? 근데 외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죠. 이것도 한 57%나 상승했습니다.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다. 예. 손이 안 나갈 때, 남들이 손이 안 날 때 그때 하는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셈스라고. 다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자, 음선 3개였죠. 역전된 망치였어요. 이럴 때, 이 역전된 망치는 뭐냐면은 3일 동안 내내 조정을 받으면서 3일 동안 최저가로 끝나는 거예요. 그 최저가로 끝나는 게 뭘까요?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매수하는 거. 그래서 20%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상한까지 그 다음날 오르면서 36%나 상승했죠.
여기서도 또 한 번 양음 황금 맥점 전략 넘버 4 여기서 또 한 번 급등이 나오죠. 여기 또 한 번 음선에서 또 포착이 되죠. 거의가 다 이런 매매를 하시면 진짜 어떤 그 뭐랄까 심리적으로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계좌 수익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좋은 시세 흐름을 보인 게 텔레필드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됐습니다. 그러나 공통되게 있죠. 여러분, 이거 제가 좀 확대 좀 해드릴게요. 포화형 음선을 노리시라. 포화형. 포화가 뭔지 아죠? 엄마가 애를 이렇게 쌓는, 애기는 조그맣죠? 포화형 음선을 노려라. 이것도 보세요. 양봉, 음선이에요. 그러면 봐요. 보셔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보통, 이제 여기서 올라가서 장대 양봉 드디어 불기둥이 나는구나. 여기서 쫓아가면 그 다음은 어때요? 개파라거죠. 그럼 여러분들 기법 많이 배우시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그래, 5%, 7%면 자동 손절하고 리스크 관리해야죠. 우리는 이때 사요. 이게 바로 포항의 음선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날 또 주가가 올랐고, 이것을 깨지 않으면서 이것도 역시 계단식 상승파 75% 상승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안전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아 제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굉장히 우리가 루트레이 한다. 자, 이평선 밀집이죠? 캔들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황금 맥점 수제자 발굴 프로젝트에서 여기에 수십 가지의 로직이 들어간다. 그걸 다 전수해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양양하면서 계단식 산소파이를 하면서 또 79%나 상승했죠. 세아제강. 이런 것들은, 이런 종목들은 정말 느긋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에너지 관련주 그런 것보다 훨씬 먼저 앞서서 좋은 수익을 드렸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한탑을 보실까요? 한탑 같은 경우도 음선 5개에서 포착된 겁니다. 제가 이게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화요일 날 이런 종목들, 음선 공략을 잘하셔야 되죠. 이때부터 계단식 상승판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한번 황금 맥점 포착해서 이것은 한 334%나 맨 저점 대비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제 저점이 잡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다 이게 먹거리 관련 종목들인데, 신성홀딩스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음선 3개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음선 3개, 이때 많이 쫓아다니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낭패 오시기 쉬워요. 뭐냐면 음선을 하게 되면 조정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성홀딩스도 좋은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아무래도 이건 참 찾기가 힘든 종목이었지만 그래도 황금 맥점 전략이 거의 최바닥에서 포착을 했다. 역전내망치의 도지였거든요. 이때부터 좀 시간은 지났지만 이때부터 슈팅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거 냄새가 나는 게 뭐냐면 8배의 무상증자를 했어. 그래갖고 점으로 가는데 됐다. 이것을 그냥 어제 3년 상한 가면서 400% 수익 냈다. 저는 이런 종목들은 진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게, 왜냐면 주식은 보편 타당한 수익률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황금 맥점 전략에서 저점에 잡았다. 이렇게 이해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점은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바이오 FTNC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뭐죠? 자, 양양음,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죠? 그러면서 음선 났을 때에서 이것도 조금 이렇게 스테이 하다가 기다리다가 슉 슈팅 나오고 또 한 번 음선 몇 개 나와요? 이것도 5개 나오죠. 그러면서 역전대 맞춰서 슈팅 나오잖아요. 영망치 음선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과매도 구간에서 나오면 주가가 상승한다. 주가가 상승하는 건 뭐냐? 내가 저점 잡아서 수익을 잘 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잘 아시면 한신기계가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가 되겠죠. 한신기계를 한번 보실까요? 한신기계를 보시면 이것도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다 저점이었죠. 자, 상승 다음에 이 장대에서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눌림을 줘서 음선에서 이평선 맞고 좀 과매도 구간이 왔을 때에서 39% 상승, 여기서 또 한번 포착하면서 한 67%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한신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이오 FDNC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참 쉽죠. 저점이죠. 양양음. 조금 지겨우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주식 쉬운 게 뭐냐면 루틴에 가세요. 그러면서 남들이 안 볼 때 저점 잡으면 직장 다니시던 초보시던 뭐 이렇게 다 쉽게 수익내는 건데 우리의 눈과 귀는 오르는 종목들로 자꾸 향하죠. 이제 그때부터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아주 기가 막히게 잡은 세아 메카닉스가 있습니다. 이 세아 메카닉스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인데 이게 수소차, 전기차 다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LG 엔솔한테 한 2천억 정도 수주하면서 올랐지만 이미 이건 뭐냐? 황금이 양양 나오죠?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양음 포착되면서 이것도 초단기간에 61%한 상승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역시 저점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진짜 기가 차게 잡은 게 바로 포화형 음선. 그 다음에 또 음복 3개도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포화형 음선 보셨죠? 이게 어미고 이게 애기예요. 이걸 감싸는 포화형 음선이 나오면서 이것도 한화솔루션 우선주. 요즘 한화솔루션 많이 좋았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딱 이렇게 좀 스테이 하더니 상한가 뽑으면서 61%나 좋은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만 더 보십시다. 이것은 제가 지금 여기 뭐 방송 자료는 없지만 가온칩스 같은 경우 같은 거 보게 되면 이게 저와 함께 이렇게 4번이나 거쳐서 3일 동안 70% 수익이 났다. 맥점 매매를 통해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이스 들어가서 우진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우진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돼서 가장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어요. 우진은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역시 테스트기도 있지만 결국은 폐원전 거기에서 앞으로 성장세를 갖췄어요. 어제 같은 원전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2.7%나 밑골에 닿으면서 상승이 일어났네요. 월봉을 보셔도 글쎄 뭐 다시 한번 15,000원대는 트라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하시지 마시고 눌렀을 때 한번 관심을 두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우진 계속해서 좋았던 흐름들 펼쳐졌기 때문에 어느샌가 이렇게 최고가 수익률도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위원님. 그렇다면 새로운 종목도 공개를 해주시죠.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이제 수소차도 봐야 된다. 갈 때가 됐을까요? 일진 하이솔루스인데요. 자세한 그 가격 전략, 네. 수익 극대 전략은 무방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이번 주 황금 맥점 포착주였습니다. 가격 전략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 한 번 더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 일진 하이솔루스에 대한 뭐 수소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실 것 같고 6월 성투 전략까지 남겨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진짜 계좌들 아직도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힘들죠. 네. 그런데 진짜 꽃길을 가는 매매 전략이 있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전수시켜드릴 거고요. 예.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오늘 물방에 오시면 아직까지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재료 보유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아주 노출되지 않은 재료 보유주가 있어요. 무조건 오셔서 그 종목 함께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재료 보유주가 있다. 기대가 된다. 한번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셔도 참 좋겠네요. 자,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빨간 버튼 누르면 되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1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더불어서 좋은정보위원께서 3대 주식천왕 함께 이름을 올려주셨죠. 더불어서 베스트 어드바이저로도 선정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5월 베스트 어드바이저와 함께 6월을 준비해보는 시간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함께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머니왕 2부도 연이어서 진행이 되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